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이 오늘 3%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제 좀 하방에 힘이 실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잖아요. 자, 엔캠 앞에서 봤던 이러한 하락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또 오늘 양봉이 나오니까 어때요? 자, 마지막 상승이 시작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엔캠은 이러한 생각을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엔캠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저 이거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올라갔을 때요.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앞에서 엔캠이라는 종목은 조정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6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엔캠이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상승이 왜 정고점을 뛰어넘는 40만 원 이상의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엔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예요.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공시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상장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6월 19일 날 11회차 물량 2,754주와 그 다음에 12회차 물량이 97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권리 공유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19, 18, 17, 17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엔캠의 세력들 이제부터 슬슬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엔캠은 굉장히 많은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세력들은 주가를 올려야지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기 보고서 한번 다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분기 보고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시면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물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서 이런 물량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회차 물량이 거의 다 전환이 됐잖아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왔던 구간 있죠. 자, 요 구간 잘 안 보이는데 요 구간에서 26만 주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회피하는 물량,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방에 힘을 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량이 바로 11회차 물량이었고 제가 이때 11회차 물량 43만 주 걱정하지 말라. 26만 주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뭡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61만 주, 그 다음에 7월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70만 주나 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26만 주, 아니 43만 주 다 전환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매도하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61만 주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요. 43만 주든 50만 주든 주가를 올려야지. 예. 올려서 한 번에 파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행동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엔캠의 세력들은요. 물량을 또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있는 BW 물량과 전화 우선주 있습니다. 얘네가 각각 212만 주, 그 다음에 BW 물량 114만 주 있었기 때문에 326만 주의 물량을 이미 전환이 된 상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뒤에 나오는 12 물량,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275만 주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환이 안 됐잖아요. 지금 161만 주 전환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직 전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올려야 돼요. 얘네가 만약에 내가 이 뒤에 남아있는 12 물량 275만 주까지 비싸게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정고점에서 팔았어야죠. 자, 40만 원에서 얘네가 팔지 않았던 거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이 12 물량이 가장 큰 275만 주였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었다면은 326만 주 전환이 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 고점에 팔았으면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 그런데 가져가지 않았다. 한 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326만 주는 사실상 지금 엔캠의 유동주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1400만 주로 또 늘어났죠. 늘어난 거를 또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각 4분의 1, 약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총이 5조가 넘는 기업의 유동주식 4분의 1이 시장에 나온다 뭡니까?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한 거고 이런 것들은 방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동향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3개월치 동향을 한 번에 다 볼 건데요. 얘네가 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타 법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12, 사무 12는 기타 법인에서 나와요.
기타 법인에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물량 조정 확인이 되고요. 그 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아직 팔지 않았구나, 얘네가 한꺼번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좀 극단적으로 엔캠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엔캠을 현실적으로 봤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러한 구간에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엔캠은 표면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로 LL 법안을 올라갈 것 같았으면은 사실상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때 같이 올라갔었어야죠.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1월이 돼서야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 1월은요,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가 됐던 시점입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트럼프는 이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쓸모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필요 없다. 전기차 필요 없다. 내연기관 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이 법안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없애지 못하겠죠.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법안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겠지만 감소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2차 전지 하방에 힘이 실렸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엔캠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표면적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라 그러네. 중국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급. 전에 1위부터 3위가 전부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돼야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었으면은 사실상 이러한 법안에서 리스크가 생겼다. 뭡니까? 불확실성이 생겼다.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정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뒤에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이 세력들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구간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 말을 하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어요. 왜? 재료로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상승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1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타점을 하나씩 잡아봤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93,000원 1월 달에 잡았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법안 기대감 주가 상승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1월이었어요. 자, 엔캠 타점 93,000원 잡았고요. 올라갈 때 우리가 분명히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단기적 고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라는 건요, 지금 전환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말씀드린 거 타이트하게 5월부터 7월까지 이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2월에는요 단기적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2월에서 계속해서 5월, 6월, 7월까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만 만들어낸다? 말이 안 되죠. 왜?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다 본인들의 자본을 써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단기적 고점 만들어주면서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을 교체하는 손바뀜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점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추세를 벗어나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하방에 힘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31만원부터 분할 매도를 해 나갔습니다. 자, 분할로 팔았기 때문에 뭡니까? 수익 챙기면서 남아있는 상승치까지 수익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거고, 주가 빠졌을 때 그러면은 앞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표면적 이유도 뭐가 어떻게 됐든 이해를 하겠어. 근데 주가가 빠졌을 때 또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상 표면적 이유로는 불가능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앞에서 상승이 나왔고 다시 빠졌는데 다시 이 법안으로 상승이 정고점을 뛰어넘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했습니까? 손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들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팔 때 우리가 조금씩 담아갔다. 23만원에 타점 잡아갈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4월 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 넘는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앞에 똑같은 패턴의 연속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39만원에 매도 의견 드렸고,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30만원 그 후로 26만 5천원까지 계속해서 매수 타점 잡아왔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세력들은 지금 매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네 세력들 매수량이 매수량이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죠.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지금 BW 물량, 그 다음에 12 물량, 그 다음에 제 3자 배정 물량 요거 하면요 진짜 600만 주 넘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사실상 매집은 필요 없지만 상승해서 불가피한 추가적인 매집도 있었을 걸 감안해 본다면 600만 주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얘네가 매집을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보가 가능했다? 과감한 누르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얘네가 누르는 이유는요. 사실상 앞구간의 물량은 내가 싼 값에 받아오기 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앞에 매물대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매물대를 삭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누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22만 원 구간이죠. 22만 원 구간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와줬습니까? 아무도 깰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22만 원 확실한 지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구간 깨지면 전부 팔아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깨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아 올려버려요. 자, 그 상승이 결국에는 신고가까지 만들어줬다. 그리고 단기적 고점을 또 만들어주고 주가가 빠질 때 여기는 얼마였어요? 26만 원. 왜? 앞에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던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까지 올려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깨버리죠. 깨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대감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자마자 투매 물량까지 받으면서 올렸던 이유가 이 기대감을 살려놔야지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본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살려놓기 위한 상승을 바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돼 왔다. 자,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를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하는 이유는 엔캠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려가면서 잡는 게 맞죠. 왜? 상승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승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의도대로 상승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력의 선택에 의해서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을 펼쳐야 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물을 펼쳐서 이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단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정말로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로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고점에 계시더라도 내 평단이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 손실 중인 건데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상승이 600만 주를 정리를 하기 위한 600만 주를 매도하고 엑시트를 하기 위한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이라면요. 사실상 이 물량 정리하려면은 정고점 뛰어넘는 상승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매도 물량 나간다고 해서 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사실상 지금 거래량 자체가 600만 주를 정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엔캠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의 4~5배가 되는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내가 계속 조금씩 팔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상방으로 힘이 쏠려야겠습니까? 하방으로 힘이 쏠려야겠습니까? 자,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600만 주 달하는 물량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엔캠 앞에서 봤던 상승 퍼포먼스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눈속임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목을 끄는 과정에서 아, 나도 사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량을 조금씩 매도를 할 것이다. 워낙 큰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를 하더라도 상승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승은 정고점을 뛰어넘어 줘야지 개인들의 관심이 가장 증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상승이 정고점이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해야 돼요.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대응을 항상 해드리지만 좀 갈려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수익을 봤다라고 고맙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수익을 못 봤대요. 자, 4월 초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2번이나 수익을 놓치고 본전을 보고 있다. 본전이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이분 또 괜찮아요. 왜? 상승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 사실상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 끝까지 버텨서 26만 5천 원에 마지막 매수 타점에 확실하게 또 비중 추가를 했다. 뭡니까? 계속해서 내 평단을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평단을 오히려 낮춰가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상승 여러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확실하게 챙겨갈 수가 있고 제가 앞에 했던 것들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엔캠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상승을 만드는 이러한 관점, 요거 12 물량, 요거 기간 보고 왔던 거, 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었고, 이러한 관점이 포함이 된 대응을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엔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뭐 기업적 가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엔캠에서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 단 한 분도 열애 없이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할 때까지 엔캠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사실상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얼마 사시면 되고 얼마 파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영상 촬영해서 올리면은 그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문자 대응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네, 제가 제 핸드폰 번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4920 8706번. 자, 개인 핸드폰 번호고 이쪽으로 엔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타점, 지금은 당연히 뭐가 나가겠습니까? 매수 타점이 나가겠죠. 매수 타점 나갈 거고, 올라갔을 때 각 구간에서 고점이 나온다. 매도해야죠. 매도한 타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의 상승만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줄지 아니면은 뒤에 남아있는 130만 주의 물량, 남아있는 물량까지 전환을 하면서 올려줄지, 요거는 세력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대응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감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는 대응이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앞에서 수익을 만들었던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타점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제가 이런 거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요구한 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고, 이러한 대응으로 수익이 났다면요, 사실상 이 방법이 맞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사실상 횡보하는 과정에서 힘드시겠죠. 뒤에 심지어 지금 좀 있으면은 97만 주의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 겁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구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수익 가져가자. 마지막 수익은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상승에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상승 훨씬 더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엔캠 상승 타이밍에 대해서 몇 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 첨단 소재 그 다음에 광무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트라스 8000이라는 오종관 대표의 회사, 회사 법인 회사로 엮여 있으며 또 매출로도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첨단 소재의 하락이 사실 이제 엔캠의 이제 상승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얘네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 중앙첨단 소재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력이나 뭐 지금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엔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엔캠을 따라오던 종목이었다. 그런데 지금 엔캠이 상승이 안 나오는 이런 시점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네. 자, 지금 4,000원에서 11,000원까지, 11,500원까지 오늘 신고가를 또 달성해줬죠. 신고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잖아요. 자, 이러한 이유가 저는 마찬가지로 엔캠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물량도 물량인데 전환 가액을 봐야 돼요. 자, 709원이다. 근데 1,400만 주나 되네. 뭡니까? 얘네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요, 지금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17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8배네요. 자, 18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17배 맞네요. 17배가 맞네요. 자, 17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1,700억을 벌어 간다는 건데, 지금 이건 뭐예요? 얘네가 전환이 되는 게 1,000만 주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한포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건요, 세력들이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보니까 더 올려서 매도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리튬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리튬이 요모 리튬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긴 있어요. 왜? 2차 전지주에서 리튬 쪽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리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사실상 여기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내가 쓰긴 써야 되니까 주가를 더 올려서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얘네가 상승이 더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배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얘네가 1,700억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700억을 사실상 주가가 빠지면서 수익 실현하면 주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빠지면서 엔캠에다가 투자를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엔캠 때문에 올라왔던 중앙천도 소재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환 자체를 매도하기 위한 세력들의 흐름을 만들어낸 건데 사실상 저는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엔캠, 광무, 중앙천도 소재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네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엔캠의 상승 초입 구간에 그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일석이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 물꼬를 트면서 사실 1,700원 한 번에 때려 박으면 어때요? 굉장히 상승치가 크게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앞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봤던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내 평단의 위에 있는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을 그때서야 추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수상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가겠죠. 그런데 쟤네가 여기서 단순히 물꼬를 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중앙천도 소재 조회 공시 요구 받았죠. 조회 공시 요구가 뭐예요? 상승이 이렇게 급박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 정보가 없다라고 중앙천도 소재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세력들이 본인들의 시비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700원으로 지금 11,500원을 벌어 가는 이런 상황인데 왜냐면은 지금은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지금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입니까? 자, 최소 2년 동안, 중앙천도 소재 2년 전부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은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1,400만 주 중에 일부를 청산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한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손실로 바뀌었고 이 손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세력들은 수익을 봤다라는 건요.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감사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 이 돈을 수익이 아닌 손실로 잡히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엔캠의 상승 물꼬를 트는데 만들어준다. 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평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 30만 원 정도에 바뀌겠죠. 그러면 이 30만 원이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계속해서 수익으로 잡히겠지만 올라갔을 때 팔지 않고 가만히 냅둔다면은 주가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손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야, 얘네 1,700억을 날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죠. 얘네가 지금 최소 60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600만 주 상승이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이 아니라 39만 원 구간. 자, 이 정고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00만 주 40만 원에 판다 얼마입니까? 2조 4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1,700억이 아깝지 않죠. 그리고 그 1,700억 가지고 있어봤자 골치만 아파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재료로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세력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다. 자,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2차 전지도 받쳐주면서 리튬이 또 곽강을 받네? 뭡니까?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야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주간총대수제가 빠지면서 엔캠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엔캠과 광무 중앙천도 소재 재무제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긴 했는데 대충 보더라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엔캠 무조건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의 모양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가져나갈 준비를 지금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자, 오늘 올라가나 아니면 내일 올라가나 아니면 그 다음날 올라가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은 항상 매도가 돼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명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렸을 때 전부 다 수익을 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 핸드폰 번호고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분할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받아가셔서 우리 정말로 엔캠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이 아니죠.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변동성이 없다고 해서 지루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구간 기대감으로 기다리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